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2주차가 되었습니다. 개강하고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저희는 이번 주부터는 이제 확률 및 통계 좀 기본 개념에 대해서 수업을 이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육 차원의 좀 기본적인 수학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게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지금 아마 뭐 행렬이라는 거를 배운 학생도 있을 것 같고, 고등학교 때, 또는 이제 배우지 않은 학생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 모두가 좀 이 수업을 들을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싶어서 일단은 기본적인 수학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확률 및 통계 좀 기본 개념 소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본 수업에서는 프로그래밍 관련된 이제 과제가 아주 일부 있다고 했어요. 두 개 정도 나갈 텐데 이제 본 수업만 잘 들으시면 큰 문제는 없긴 할 겁니다. 또 앞으로 제가 계속 파이썬과 관련된 거를 중간중간 기초부터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제 그러한 이제 환경 설정을 좀 어떻게 할지 환경 구축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가장 먼저 이제 기본적인 수학 개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한번 배웠던 내용이긴 할 텐데 그것들을 조금만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칼라, 벡터, 매트릭스, 텐서 이런 용어들이 이제 굉장히 아마 들어보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런 용어들이 그냥 뭔가라는 생각은 많이 했을 텐데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는 거지만 우리가 스칼라라는 것은 결국엔 숫자 하나, 그죠? 벡터라는 것은 이제 숫자들의 나열된 거, 그죠? 그다음에 이제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제 한 축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두 가지의 축으로 우리가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는 걸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마치 줄에 우리가 이제 비유하자면 매트릭스는 이제 우리가 이런 뭐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고 텐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를 직육면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텐서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뭐 3차원 이상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3D 텐서. 하지만 이제 또 보시면 얘도 우리가 뭐 텐서라는 말로 부르고, 벡터도 우리가 텐서라는 말로 부르고, 매트릭스도 우리가 텐서라는 말로도 부릅니다. 자, 그거는 이제 그냥 텐서라는 게 더 큰 개념이라서 우리가 그러는 겁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숫자 3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얘는 숫자 3이 뭔가요? 라고 물으면 답이 여러 가지가 되겠죠. 자연수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정수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또 유리수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또 실수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한번 같이 보면 얘도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뭐 매트릭스라고 불러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크기를 이제 그 다음 장에서 배우겠지만 3 by 1 매트릭스라고 이제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결국에는 이제 얘가 좀 더 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로 텐서라고 하면 스칼라, 뭐 퍼스트 텐서라고 하면 벡터, 세컨드 텐서라고 하면 매트릭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는 이제 벡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그 다음에 행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 계속 봤죠. 우리가 결국에는 숫자들의 나열이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벡터라는 것은 이제 뭐 여러분들 뭐 그죠? 고등학교 때 물리를 만약에 배운 학생들이 있다면 이제 뭐 속도와 가속도 그런 거 할 때 또 이런 벡터라는 걸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벡터라는 것은 이렇게 뭐 속도처럼 이제 우리가 속도를 많이 벡터로 표현하죠. 이제 방향도 있고 뭐 크기도 있고 그죠? 아, 뭐 그 크기는 또 우리가 어떻게 잴 거냐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벡터 중에서 우리가 제로 벡터나 이제 눌 벡터 두 개를 이제 지칭하는 건 어떤 거냐면 다음 같이 0입니다. 0.
모든 이제 원소, 모든 요소가 다 이제 0으로 채워져 있는 거를 우리는 제로 벡터 또는 이제 눌 벡터라고 합니다. 그냥 0이라고 쓰면은 얘가 정말 숫자의 0인지 아니면 벡터의 0인지 좀 구분이 안 가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볼드체로, 그러니까 이제 붉은 0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또는 이렇게 방향까지 표시해서. 이렇게 하면 아, 일반 숫자 0이 아니라 0 벡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0 벡터는, 제로 벡터는 다음과 같이 어떤 벡터든 간에 우리가 어떤 벡터가 있든 간에 여기에다가 이제 0 벡터를 우리가 더해주면 그대로 자기 자신이, 원래의 자기 자신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숫자에서의 더하기 0과 이제 굉장히 유사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용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유닛 벡터라는 게 있는데 유닛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를 의미합니다. 자, 크기를 또 어떻게 재냐?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봤을 거예요.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봤을 텐데 여기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 있으면 그죠? 얘를 만약에 우리가 L2놈으로 재게 되면 자, 루트 2분의 1의 이제 제곱 더하기 루트 2분의 1의 제곱 그죠? 더해주고 여기서 루트 씌워주는 마치 우리가 거리를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이제 거리를 재는 방식으로 크기를 잴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이거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죠? 1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유닛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유닛 벡터는 뭐 종류가 더 몇 가지 더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로우 벡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가로로 이제 우리가 써져 있는 그러니까 이제 로우의 개수는 하나인데 이렇게 컬럼이 여러 개 있는 거죠. 컬럼. 이렇게 가로로 적혀 있는 벡터를 로우 벡터라고 부르고 이렇게 세로로 적혀 있는 걸 우리가 컬럼 벡터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벡터라는 게 좀 뭔지 봤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벡터의 좀 연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의 연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하기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도 잠깐 봤죠. 더하기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개의 벡터가 있다고 할 때, 그죠? 두 개의 벡터가 있다고 할 때 두 벡터를 만약에 더한다고 하면 이렇게 원소별로 이렇게 우리가 더해준다. 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이제 연산을 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A1과 B1, A2와 B2가 더해진 게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뭐 V랑 또 U 이렇게 만약에 더하면 얘는 뭐 2,3이 나오겠죠. 벡터의 더하기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비하학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V가 이렇게 있고 U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의 벡터를 더한다는 것은 자 여기 나와 있는 V를 여기로 쭉 이제 평행 이동시키면 U 갔다가 이제 V 가면 여기가 이제 V 더하기 U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은 자 스칼라라는 건 숫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다음과 같이 스칼라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벡터 하나랑 이제 우리가 곱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여기 나와 있는 스칼라가 각각의 원소에 이렇게 다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 이렇게 표현된 거는 이렇게 우리가 분배해서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스칼라가 만약에 0이다. 여기 나와 있는 C가 만약에 0이다. 그러면은 벡터에다 이제 0 곱하면 모든 원소에 다 0이 곱해지니까 0 벡터가 나오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 0 곱하기 이제 0 곱하기 2,3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0 곱하기 2, 0 곱하기 3이 되니까 얘는 이제 0,0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지금 0벡터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얘는 이제 우리가 뭐 V라는 게 만약 벡터가 있다. 여기에 만약에 C를 곱해준다는 거는 결국엔 여기에다가 우리가 C배를 결국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보게 될 닷 프로덕트라는 게 존재합니다. 닷 프로덕트라는 것은 이제 아마
고등학교 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뭐 겁을 먹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예제부터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V가 이렇게 있고 V라는 벡터가 그다음에 U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V랑 U랑 다 프로덕트 한다고 할 때는 보통 이렇게 딱 온점 가운데에 있는 요 점을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V랑 이제 U랑 여기서 다 프로덕트를 한다는 말은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엘리먼트 Y 자에 가요. 엘리먼트 Y 자에 일단은 자, 프로덕트니까 뭔가 좀 곱해준다는 느낌이겠죠. 프로덕트니까. 아, 곱해준다라는 느낌인데 2랑 4랑 곱해요.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꽃끼리 곱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꽃끼리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얘는 13이 되는 거겠죠. 요렇게. 자, 얘를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면 여기 A1부터 AN, B1부터 BN 그러면은 그걸 이제 원소 동일한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곱해서 전체를 다 더해준다라는 거죠. A1과 B1 곱하고 A2와 B2 곱하고 그죠? 쭉쭉쭉 가서 AN과 BN 곱하고 그거를 다 더해준다. 그게 아까 우리가 봤던 요거죠. 2랑 4랑 곱해주고 5랑 1이랑 곱해주고 그거를 더해준다. 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더 한번 나아가 볼게요. 이제 삼각함수랑 연결 지어서도 얘가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개의 이제 답 프로덕트는 요렇게 각각의 놈과 그죠? 각각의 놈과 그다음에 두 벡터가 이루는 이제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각도 이루는 자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되고요. 자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얘를 좀 뭐 다르게 이렇게도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V라는 벡터가 있고 여기 U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그죠? 막 여기서 우리가 U라는 벡터에서 이렇게 수식으로 자 선을 한번 내려볼게요. 여기 90도 그죠? 자, 그러면 얘의 크기가 여러분 U지 않습니까? 얘의 크기가 이 벡터의 크기가 우리는 U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U 놈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코사인 세타의 이제 그 정의를 이용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빨간색 부분 여기가 이제 U 놈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해주는 건 뭐다? 여기에다가 V라는 이제 벡터의 크기 이 벡터의 크기를 곱해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 다 프로덕트라는 것은 우리가 뭐 정의는 일단 이렇고 근데 이 정의를 우리가 좀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자, 어느 한 벡터를 그죠? 어느 한 벡터를 지금 여기서는 U라고 하겠습니다. 자, 두 개가 있다고 할 때 U랑 V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의 벡터를 이제 다른 벡터 상으로 옮겨 놓는 거죠. 프로젝션 시키는 거죠. 딱 이제 여기서 투영을 시키는 겁니다. 수식으로. 딱 그러면 이제 그게 나오고 그랬을 때의 크기랑 이제 원래 또 다른 벡터의 크기랑 이제 두 개의 크기를 이제 곱해주는 거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네. 아마 이제 너무 재밌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정리하면 이제 다 프로덕트라는 정의 자체는 굉장히 쉽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고 다 그냥 각각 곱해준 다음에 깡그리 다 더해버린다. 그죠? 예시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이거가 된다는 것 자체는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이 정의를 이용해서 다 프로덕트를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걸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얘를 요렇게 많이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트랜스포즈라는 거 지난 시간에 잠깐 한번 봤었죠. 트랜스포즈라는 건 뭐다? 뒤집는 거다. 자, U라는 게 지금 이제 4,1인데 U 트랜스포즈는 뭐냐? 라고 하면 뒤집는 거. 자, 이렇게 얘를 뒤집으면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던 게 이렇게 세로로 오겠죠. 자, 그러면은
V라는 건 뭡니까? 지금 V라는 거는 이제 2,5. U라는 건 뭡니까? 자, 4,1.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두 개를 자, 우리가 이제 곱을 해야 되는데 얘는 여러분들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매트릭스의 이제 곱을 지난 시간에 잠깐 배웠잖아요. 그죠? 네, 그 매트릭스의 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가로, 세로. 즉, 2 곱하기 4 더하기 5 곱하기 1이 된다. 라는 거겠죠. 그러면 13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 프로덕트를 우리가 뭐 이렇게 트랜스포즈로 나타내기도 한다. 라는 점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벡터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이제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